일본의 온라인 쇼핑이 점점 느려지고 비싸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마켓컬리가 시작한 새벽 배송이 이제는 대세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날 밤 11시 이전에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도쿄 시내의 경우 오전 이른 시간에 주문하면 당일 저녁에 받거나 늦어도 다음날에는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료도 대부분 무료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올해 3월 일본 진출 2년도 안 돼서 철수하긴 했지만 쿠팡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10분 만에 배송하는 퀵커머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도 온라인 쇼핑은 이길 배송에서 당일 배송, 다시 새벽 배송으로 점점 더 싸고 빠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 일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날 주문한 상품을 무료로 당일에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막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한 생필품들인데요. 지난번에 샀을 때는 무료 배송이었는데 새로 주문을 하려니까 가격을 좀 낮춘 대신 배송료가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진 상품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료 배송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서 온라인 쇼핑몰의 무료 배송 이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회사의 운임을 현실화, 즉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할 게 뻔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배송도 모자라서 총알 배송이 등장하는 시대에 일본 정부가 시대를 거스르는 건 물류 2024년 문제 때문입니다. 물류 2024년 문제란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해지면서 택배를 포함한 물류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사태를 말합니다. 일본의 주 52시간 근무 제도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시행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잔업시간이 무제한에서 96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일본 전체 화물의 13%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간 잔업시간이 960시간으로 제한되면 트럭 운전기사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5시간 이내로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운전기사 1명으로 커버하던 구간에 운전기사 2명 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트럭 운전기사 의존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도쿄나우에서는 무인 트럭 전용 고속도로, 난쟁이 기차, 꼬마 트럭 등 근미래적이거나 인프라의 규격을 아예 통째로 뜯어고치는 사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역시 현재 시스템 내에서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1명이 하루에 15시간 이내로 일하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도록 하는 묘책 없이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해결책은 맞교대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의 거리는 약 500km로 편도 6시간이 걸립니다. 왕복을 하려면 1000km, 12시간 거리인데다 의뢰처의 물류창고까지 직접 가서 짐을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당일치기는 도저히 무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구간을 오가는 트럭 기사들은 하룻밤 동안 차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가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오사카에서도 거리는 약 250km, 3시간 남짓의 거리입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트럭 기사가 하마마스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서 트럭이나 아니면 트럭 뒤에 달린 트레일러를 바꿔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요? 화물이 당일 도쿄에서 오사카, 오사카에서 도쿄로 운반되는 동안 도쿄와 오사카의 트럭기사 모두 당일치기로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는 하마마스를 왕복한 약 500km, 6시간에 불과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내년 중 신토메 고속도로 스루가만 누마즈 휴게소에서 하마마스 휴게소까지 약 100km 구간은 심야 시간에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달릴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하마마스를 당일치기 하는 트럭 운전기사는 근무 시간뿐 아니라 노동 강도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막교대 방식은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던 장거리 수송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국토교통성이 올해 간사이 지역과 규슈 지역의 중간 지점인 히로시마현 인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계 거점인 커넥트 파킹 미야시마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당일치기가 가능해져서 차박 부담이 줄었다라는 아주 호평이 나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장거리 수송 물류를 주고받는 중개 거점을 일본 각지에 만들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많은 수도권과 미야기 센다이현, 간사이 에히메 구간이 이렇게 운전자들이 막교대를 할 수 있는 중개 거점 후보입니다. 슈토 와카나 리교대 교수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기사 가운데는 한 달에 3일에서 5일밖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치기 수송이 가능한 운수회사에 트럭기사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1,700명 규모의 대형 운수회사 시가킹코 운수창고는 2017년부터 장거리 트럭 수송을 중단하고 트레일러를 교환하는 방식의 중개 수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중개 거점 정비 비용 등 때문에 운임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가킹코 운수 관계자는 기존 운전기사들의 이직률이 내려간 데다 채용도 호조여서 운전기사가 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시가킹코 운수처럼 자체적으로 일본 전역에 운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대형 운수회사는 극소수입니다. 6만 개가 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가운데 99%가 근로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 휴게소에 중개 거점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도쿄와 나고야를 연결하는 신토메이 고속도로의 누마즈 휴게소와 시미즈 휴게소입니다. 트럭 주차 구역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누마즈 휴게소는 트럭 주차 구역 외에 대형 트레일러 전용 주차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주차장 옆에도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블 연결 트럭 전용 주차장 건설 현장입니다. 더블 연결 트럭이란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한 차량입니다. 운전기사 1명이 대형 트럭 2대분의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2019년 1월부터 도입한 더블 연결 트럭은 물류 2024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일본에서 운행 허가를 받은 더블 연결 트럭은 221대로 1년 만에 30% 늘었습니다. 더블 연결 트럭의 길이는 최대 25m로 기존 트럭의 거의 2배 가까이 깁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블 연결 트럭은 지정된 도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25m 길이의 트럭을 주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운전기사들은 고속도로에서 노상 방뇨를 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성은 더블 연결 트럭이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구간을 현재 2.5배인 5,140k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태평양 연안의 고속도로만 달릴 수 있지만 호쿠리쿠 지역과 시코쿠도 더블 연결 트럭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블 연결 트럭 전용 주차장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를 연결하는 대동맥인 신토메이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 전용 주차장 공사가 한창인 이유입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사 후지테크는 올해 5월부터 도쿄 시가간 제품 수송에 더블 연결 트럭을 2대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세이 카세 홈즈와 공동으로 2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운전기사 부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더블 연결 트럭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에는 제지업체인 다이오 제지가 사이타마, 시즈오카, 에히메현의 자사 물류시설을 연결하는 운송수단을 기존 트럭에서 더블 연결 트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블 연결 트럭을 몰려면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면허 취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의 트럭 최고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를 승용차는 시속 100km, 대형 화물 자동차는 시속 80km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각 광역지자체 공안위원회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속도를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에서 현재 2개 구간은 최고 속도가 110km, 10개 구간은 12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지산 아래를 달리는 신토메 고속도로 구간도 최고 속도가 시속 120km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승용차 얘기고요. 트럭의 최고 속도는 196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정 이후 모든 지역이 8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100km로 올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고 증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트럭의 최고 속도를 올리려는 건 운송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까지는 편도 8시간, 왕복 16시간 거리인데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1일 최대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게 됩니다. 트럭의 최고 속도를 20km 올리면 왕복 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론상 당일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 명의 운전기사가 같은 시간에 같은 크기의 트럭으로 더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는 마법
마법도 있습니다. 트럭을 더 꽉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선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정작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트럭은 빈 트럭인 경우가 많은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국토교통성의 전국 화물 순물동 조사에 따르면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한 번 출하하는 화물의 무게는 1990년 2.43톤에서 2021년 0.7톤으로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소량의 화물을 더 자주 실어 나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0년 이후 트럭의 적재 효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2024년 문제가 본격화하면 2030년 일본의 전체 화물 가운데 35%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론상 트럭을 가득 채워서 다니기만 해도 현재 수송 능력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황에서 운전기사 한 명이 일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25%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기 시간인데요. 일본의 트럭 운전기사는 단순히 운전만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만 해야 하지만 물류창고에 도착하면 운전기사가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떠맡는 게 상거래 관행입니다. 전 일본 트럭협회 조사에 따르면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떠맡은 운전기사가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비율은 60%에 그쳤습니다. 물류창고에 도착해서 바로 짐을 싣고 내릴 수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화주의 사정에 따라 먼저 온 화물 트럭들로 인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성의 2021년 조사에서 1회 운행당 대기 시간과 상하차 시간은 평균 3시간에 달했습니다. 한 차례 운행하는데 대기 시간과 상하차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루에 3차례나 했다거나 순서 대기에만 9시간 걸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 재배달도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요인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참 갑갑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 한국처럼 부재 중일 때 문 앞에 놓고 가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존 등 대형 쇼핑몰은 현관 앞에 택배를 놓고 가도록 하는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주택의 구조 등에 따라서 혹은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은 주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고수합니다. 재배달을 하느라 냉동 냉장식품이 식는데도 말입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택배 재배달률이 12%에 달합니다. 재배달률이 10%면 연간 약 6만 명분의 노동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40%에 불과한 화물 적재율, 1회 운행의 25%를 차지하는 대기시간, 12%의 재배달률만 개선해도 물류 2024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산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물류 사업자와 화주 모두에게 적재율을 높이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자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악질적인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벌칙 조항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배송료 무료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나온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판매자가 배송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려다 보니까 트럭 운전기사에게 짐 싣고 내리는 작업을 떠맡기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평균 3시간인 현재 이 대기 및 상하차 시간을 2시간 이내, 장기적으로는 1시간 이내에 줄일 계획입니다. 12%인 재배달률은 내년 중으로 6%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택배함을 마련하거나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는 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는 거의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듯이 트럭 운전기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살펴본 다양한 대책을 모조리 동원한다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의 역습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를 실행하는 기업과 받아들이는 소비자잖아요. 일본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과연 물류 2024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